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산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F단계 3주차 시작해 볼까요? 3주차 첫 번째 문제는 자연수원학 계산이군요. 등식은 아니고요. 그쵸? 네. 곱하기 괄호로 묶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 문제는 항이 하나인 식이에요. 우리가 항이 뭔지 이렇게 쭉 한 번씩 체크하고 항을 구별해 보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죠. 항이 하나인 식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항이 하나인 식 맞아요. 항이 뭔데? 그죠? 항은 수학식에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계산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면 계산하는 기본 단위 한번 구별해 봐야겠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24하고 가로 사이에 곱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로로 묶어줘서 기본적으로 가로는 묶어서 계산하세요 하는 기호잖아요. 그리고 또 곱하기는 묶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이 하나인 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산하는 순서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한 묶음인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계산하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지? 괄호죠. 일단 괄호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괄호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또 항이 두 개 있어. 괄호 안에 항이 두 개 있네. 그렇죠? 가로 안에 항이 두 개 있어. 어떻게? 107이라고 하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13 곱하기 7이라는 항이 있어. 가로 안에가 정리가 먼저 돼야겠는데요. 가로 안에 정리해보죠. 자, 밖에 있는 24는 잠깐 두고, 가로 안에 107에서 13의 7배는 70하고 21을 더하니까 91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24 곱하기 100에서 90 빼면 10 남고 7에서 1 빼니까 6 해서 나왔네요. 24 곱하기 16을 하면 되는 거네요. 우리 그 전에 기준수 곱셈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24는 20보다 얼마 큰 수? 4 큰 수. 맞지?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16은 20보다 4 작은 수. 합과 차네? 기억나죠? 네. 이거는 분배하면 항상 몇 번의 계산을 하게 돼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네. 합과 차를 이렇게 곱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20 곱하기 20이 나왔었고, 그렇죠? 두 번째 계산에서는 20 곱하기 4를 빼라는 계산이 나왔고, 세 번째 계산에서는 20 곱하기 4를 더하라는 계산이 나오고, 네 번째 계산은 4 곱하기 4를 빼요 하는 계산이 나왔지. 음. 1번 계산, 2번 계산, 3번 계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늘 네 번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24를 20보다 4 큰 수, 16을 20보다 4 작은 수 이렇게 해서 식을 분해를 해봤지. 쭉 네 번의 곱셈을 통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 20을 네 번 빼라 하고 20을 네 번 더하라 했으니까 중간 항이 없어지지. 그러면 결국 뭐가 남았어? 20 곱하기 20에서 4 곱하기 4를 빼라는 것만 남았죠? 그러면 얼마지? 400에서 16을 빼는 거네. 400에서 16을 빼니까 400에서 16을 빼니까 384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네. 마침 24 곱하기 16이 나와서 우리가 그 전에 왜 이렇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이렇게 분해하면서, 그죠? 분배 법칙으로 분해하면서 곱하기 연습해봤던 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안에는 어떤 패턴들이 숨어 있나 하면서 했던 거 있죠. 합과 차례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하고 했던 이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기억나죠? 아직 안 잊어버렸죠? 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하나씩 써보는 거죠. 그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단은 등식이네요. 왜?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등호가 있고요. 등호가 있고 양쪽으로 오른쪽에는 사라는 수로만 돼 있는 항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왼쪽에는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네요. 그렇죠? 한 묶음이네. 어쨌든 등식이야. 등식. 등식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등식하면 떠오르는 거 양팔저울? 그쵸?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쉬우라고 양팔절 선생님 또 이미지 하나 갖다 놨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왼쪽에는 곱하기 나누기 이거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쵸? 나눗셈의 몫은 뭐다? 나눗셈의 몫은 분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쵸? 몫은 분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동안에 배운 거 여기다 다 써보자는 얘기. 그쵸? 또 곱셈은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곱셈은 자리 바꿔 계산해도 된다.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쵸? 자리 바꾸는 법칙을 교환 법칙이라고 했죠? 법칙이 성립돼 가능하다. 그쵸?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성립이라는 말이 어려울까 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나눗셈은 뭘로도 고칠 수 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쵸?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 변환한다고 하죠. 그쵸? 계산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연습했던 것들 여기다 다 써보는 거죠. 그쵸? 해보죠. 소수 곱셈이나 소수 나눗셈보다는 분수가 더 편하게 생각되어지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분수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분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바꿔서 해볼게요. 예, 2.24는 100분의 224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나누기 그대로 한번 써볼까? 나누기 1000분의, 소수 아래 세 자리니까 1000분의 3584. 이게 4예요. 이렇게.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써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 둘은 곱하기잖아요.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100분의 224 이렇게.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역수 취해주는 것도 알고 있죠? 네, 참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어떻게? 1000과 100은 천 속에 100이 10번 들었어. 일단 간단한 약분 해놓고 그리고 나서 224하고 3584도 한번 보는 거지. 그치? 224와 3584를 약분할 거잖아요. 그죠? 약분하는데 뭘로 약분되는지 혹시 보여요? 선생님이 이 수를 나란히 놓고 약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볼까요? 224와 3584 얘네들은 약분이 되나 보는 거야. 3584는 분모에 있고 224는 분자에 있잖아요. 네, 약분 해볼게요. 공약수로 나눠보는 거죠. 224, 두 자릿수를 봤더니 4의 배수죠. 4의 배수 판별법 안 잊어버렸죠?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야. 세 자리를 보면, 세 자리까지 보면 8의 배수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있지. 224는 8이 16, 8에 64. 8의 배수 맞네. 그쵸? 584는 여기 세 자리 보는 거, 세 자리. 여기도 세 자리. 세 자리 봤더니 584는 8, 7에 56, 83, 24. 8의 배수 되는데요? 그쵸? 그럼 8, 4보다 더 큰 수 8로 한번 나눠보죠. 8이 16, 8에 64. 8, 4, 32. 8, 4, 32, 8에 64. 이렇게요. 그쵸? 그런 다음에 28은 4, 7에 28이지. 7로 나눠지는 수야. 그치? 물론 2로도 나눠지고요. 먼저 7로 한번 나눠볼까요? 왜냐면 448도 보니까 7, 6에 42, 7, 4, 28, 7로 나눠지네. 그쵸? 7, 4, 28, 7, 6에 42, 7, 4, 28. 오, 4로 나눠진다. 그치? 4, 1은 4, 4, 1은 4, 4, 4, 16, 4, 5, 24, 6에 24. 이렇게. 그러면 224와 3584는 공약수로 이렇게 8과 7과 4인 이렇게 공약수로 나눠버리면 결국 분자에 1 남고 분모에는 16이 남는구나. 그치? 3584 속에는 224가 16번 들어있었던 거였네. 맞지? 응.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여기 10, 여기 16 남았는데 얘네들도 약분이 되죠? 짝수니까. 그러면 28에 16, 25, 18분의 5네.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한 번만 더 해주면 끝나겠어요. 그쵸?
어떤 수에 8분의 5를 곱한 것은 4입니다. 식이 이렇게 간단해질 수가. 그쵸?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 후에 네모는 그러면 8분의 5를 곱해서 4가 됐으니까 나누면 되겠죠. 양쪽을 8분의 5로 나누면 되는데 나누기 8분의 5 이제 곱하기로 고치고 5분의 8 하는 것쯤이야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약분되는 건 없고 5분의 4, 8에 32. 그죠? 그러면 얘는 32 속에 5가 6번 들어있고 5, 6, 30, 5, 4, 20 해서 6.4네요. 6과 5분의 2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6.4 이렇게 소수 써보았습니다. 답을 찾았군요. 그쵸? 네. 우리가 이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이 계산 문제 한 문제 가지고 항이 뭔지도 한번 봤고, 등호가 있고 양쪽이 다 있으니까 등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식 보면서 돼요. 양쪽이 같은 식, 등식. 등식의 성질은 양쪽의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나누어도 등식은 똑같다. 성립한다. 그런 거. 양쪽에 같은 수를 덜어내도 양쪽에 같은 수만큼을 채워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런 등식의 성질도 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곱하기는 자리 바꿔 계산해서 똑같아. 계산해도 똑같아. 또 나눗셈의 몫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쵸? 그렇게 여러 가지 배웠던 거를 또 복습을 이 문제 하나로 해 보았네요. 자, 그렇다면 답을 찾았으니까 네,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분수 문제네요. 등식은 아니야. 6분의 5와 2와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라는 거지. 그런데 분모가 다 달라. 분모가 다 다르다는 거는 단위 분수가 다르다는 거. 6분의 5는 6분의 1이 5개 있는 분수. 2와 3분의 1은 3분의 1이 이만큼 있고 또 3분의 1만큼 더 있는 분수. 4분의 1은 4분의 1이 하나인 분수. 그래서 기준량이 다 달라. 그쵸? 6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크기가 달라서 바로는 계산할 수 없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단위가 같아야 더할 수 있어. 그래서 단위를 맞출 거야. 단위를 맞추는 걸 우리는 통분한다고 하지. 이 통분을 할 때는 뭐 방법이 있죠. 분모에 곱으로 할 수도 있고, 분모끼리 곱해 그냥. 그죠? 6하고 3하고 4를 곱해서 분모에 곱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분모에 뭘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게 있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이 두 가지로 공통 분모를 찾을 때, 통분을 할 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분모, 기준이 되는 분모 찾을 때 분모끼리 곱하는 방법이 있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분모끼리 여기는 그냥 곱하면 물론 6 곱하기 3 곱하기 4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숫자가 좀 커지니까 6과 3과 4에 뭘 이용하면 돼?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6과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데, 6은 3의 배수잖아요. 그쵸? 그럼 6과 4만 보면 될 것 같아. 3은 어차피 3의 배수에 6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6과 4의 공배수를 찾자. 최소 공배수를 찾자. 뭐지? 2, 3은 6, 2는 4. 이거 다 곱했더니 12네. 아주 쉬운 수 12가 나왔군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로 통분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분모끼리 곱했다면 6, 3, 18, 18의 4배. 그렇죠? 그래서 72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작은 수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12로 해봅니다. 12분의 그럼 여기 2배 했으니까 분자에다도 2배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2와 12분의 4배 했으니까 4배, 3의 4배, 그래서 분자에다도 똑같이 4배.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분모를 12로 했으니까 3배가 됐지, 분모가. 분자도 3배. 자, 하고 났더니 자연수는 2야. 그래서 2 놓고 12분의 다 더해봤더니 여기 10, 여기 4, 여기 3, 분자끼리 더했더니 17이 되었죠? 그러면 이 대분수는 받아올림이 있군요. 12분의 12를 꺼내서 1로 바꿔서 자연수에다 더해주고
그리고 남은 거를 질문지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네. 그래서 3과 12분의 5라고 하는 값을 찾았습니다. 그쵸? 네. 잘했군요. 이제 또 분수를 한번 복습해 봤으니까, 통분도 복습해 봤으니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사람한테 세 개씩 나눠줬더니 6개가 남고, 한 사람한테 5개씩 나눠줬더니 8개가 부족하대요. 큐는 모두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학생 수도 모르는데, 큐의 수를 어떻게 구하지? 학생 수만 알면 큐의 수를 구할 수 있겠는데, 학생 수를 몰라서 우리는 학생 수를 안다면 교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학생 수를 어떻게 놓지? X명이라고 놓을까요? 우리 이제 X 쓰는 거 좀 익숙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X명이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세 개씩 나눠줄 때 교류 개수 어떻게? 세 개씩 X명한테 나눠주겠지. 그리고 몇 개가 남아? 6개가 남아. 남는 건 더하기. 이만큼이 귤이야. 그지? 그런데 좀 남네. 그래서 이번엔 몇 개씩 나눠줘봤어. 5개씩 나눠줬어요. 그러면 5 곱하기 x겠네. 귤이. 그런데 모자라. 그렇게 좀 더 많이씩 줬더니 8개나 모자라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식, 3개씩 나눠줄 때 6개 남아요. 5개씩 나눠주면 8개가 모자라요 하는 이거가 바로 귤의 개수죠. 음. 귤의 개수는 똑같아. 똑같아. 그쵸? 귤의 개수는 똑같아. 그렇게,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 알겠지? 음. 귤의 개수는 똑같으니까요. 귤의 개수로 식을 만들었어요. 대신에 모르는 게 학생 수니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놓을 거예요. X에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모르는 어떤 수를 우리가 모르는 학생 수를 그냥 대신해서 쓰는 문자일 뿐이야. 그치?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양쪽을 잘 살펴봐. 선생님이 저쪽에 지금 양팔족을 갖다 놨지요? 네. 양쪽이 똑같아. 똑같을 때는 양쪽에서 똑같은 만큼을 덜어내도 여전히 똑같을 수밖에. 그쵸? 그래서 x가 이쪽 저쪽 흩어져 있으니 자, x 곱하기 3 곱하기 x는 x를 3번 더한 거. x 곱하기 5 곱하기 x는 x를 5번 더한 거니까 3개씩 덜어낼 거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x가 2개 남겠지. 2개 남겠지. 아, 왼쪽에는 x가 사라졌어. 그냥 이 항 자체가 사라졌어. 그쵸? 싹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빼기 8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빼기 8을 없애줘야지 우리 x를 구할 거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하고 상관이 없는 이제 x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음. 그럼 빼기 8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더하기 8을 하면 좋겠지. 그럼 이쪽에다도 뭐 하면 돼? 더하기 8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전히 똑같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빼기 8 더하기 8에서 얘 없애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 이제 6하고 8이 더해져서 14가 됐겠다. 그럼 x는 얼마? 이때 양쪽을 2로 또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7. 다시 말해서 학생이 7명이었던 거죠. 근데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 귤이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귤의 개수도 구해야지. 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가능하죠. 3개씩 나눠줄 때 귤과 5개씩 나눠줄 때 귤이 똑같으니까 말이야. 자, 어디다 한번 해볼까? 5개씩 나눠줄 때 7명한테 5개씩, 5개씩 나눠주면 8개 모자라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얼마지? 7호 35에서 8을 빼. 5 빼고 3 빼고 27개의 귤을 찾았습니다. 그쵸? 진짜 맞았나? 그러면 3개씩 나눠줄 때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야. 3개씩 7명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6개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 21에다 6 더하니까 27개 나오죠. 우리는 진짜 맞게 계산한 거네. 그치?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귤은 모두 몇 개다? 27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귤의 개수는 똑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줘 볼게요. 참고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
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세 개씩 나눠줄 때 사람 수가 똑같다. 사람 수는 똑같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x로 뒀어? 뭘 구하려고? q를 구하려고 하니까 q를 x개라고 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 친구가 풀었던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줘 볼게요. 자, 세 개씩 나눠줄 때 사람 수는 말이죠. 귤이 x개 있으면 6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6개를 미리 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으로 나누면 사람 수가 나오거든요. 세 개씩 나눠줬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식을 세웠더라고요. 자, 5개씩 나눠줄 때 귤 똑같이 x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개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8개를 채워주고 나서 5개씩 5개씩으로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면 딱 사람 수랑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 둘은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친구는 이제 2단계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선생님은 나눗셈의 몫은 분수잖아요. 그래서 3분의 x 빼기 6은, 얘는 5분의 x 더하기 8과 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눗셈의 몫은 분수로 썼고요. 그다음에 분모를 없애주고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3과 5의 공배수 15를 곱했어요. 이렇게. 곱했더니 약분되지요. 그래서 5. 여기는 약분되지요. 그래서 3. 그러면 분자가 지금 x 빼기 6이고 x 더하기 3, 8이니까 분자의 5배, 5배를 왼쪽은 할게요. 그래서 5 곱하기 x 빼기 30이 되었고, 5, 6, 30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3 곱하기 x 더하기 3, 8, 24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썼어요.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여기 x 3개, 3개 덜어냈더니 x 2개 남았죠. 그다음에 30이 모자라니까 30을 더해줬지요. 그러면 없어지지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30을 더하죠. 그랬더니 54지요. 그러면 x는 뭘까요? 54를 반으로 나눠요. 27이에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같나요? 같아요. 귤인 27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사람 수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수가 같다고 저는 식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 사람 수를 X명으로 놓고 귤 수를 구할 수도 있고, 귤 개수를 아예 처음부터 X명을 하고 놓을 수도 있죠. 네, 선생님 보니까 이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첫 번째 씩 만들고 두 번째로 올 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은 귤의 개수로 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교 한번 해보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해도 해보고, 뭐, 자기도 한번 스스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을 좀 더 해보게요. 큐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한 사람한테 6개씩 나눠주면 41개가 남고요. 꽤나 많이 남아서 그럼 11개씩 나눠줘 보면 어떨까? 해서 11개씩 나눠줘 봤더니 이번에는 6개가 남았어요. 뭐, 그래도 적당하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귤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했던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귤의 개수, 귤의 개수 몰라. 그렇지만 똑같아. 6개씩 나눠줄 때 그 귤과 11개씩 나눠줄 때 그 귤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똑같아라고 식을 세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지금 귤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뭐도 모르지? 학생 수도 모르지. 그래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놓을 생각이야. 식을 세울 때 모르는 어떤 수를 이렇게 문자로 쓸 때, 혹은 네모나 세모로 쓸 때, 그게 뭘 뜻하는지를 꼭 써놓고서 식을 만들도록 합니다. 알았죠? 가끔씩 그런 거 써놓지 않고 나중에, 내가 뭘 구했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학생 수를 X명으로 나왔어. 그럼 6개씩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해? 6개씩, 6개씩 X명한테 나눠줬겠지. 그리고 41개, 41개가 남았어. 이게 큐리 개수지. 그치? 많이 남네. 그래서 어떻게? 11개씩, 11개씩 X명한테 나눠줬어. 그럼 이번에는 6개가 남네. 똑같이 남네. 이쪽도 남고 저쪽도 남네. 근데 한쪽이 좀 덜 남네. 어쨌든 다 귤이야. 똑같은 귤이야. 같겠지.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의 조건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고, 이거 문제를 파악하는데 80% 이상의 힘을 쏟아야 돼요. 문제가 이해가 되면 식 세우는 건 또 금방이잖아요. 식 세우고 나면 계산만 남는 거고. 그치?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조건을 잘 정리하고 실마리를 찾아서 식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계산도 잘 해야 되지만, 식이 나오면 계산은 이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식 만드는 연습을 많이 잘 해봅시다. 자, 양쪽을 봅시다. 이제 양쪽을 봤더니 x가 흩어져 있지. 여기 6개 덜어내고 6개 덜어낼 거야. 그럼 몇 개 남아? x 5개 남겠지.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니까 6 곱하기 x는 x를 6번 더한 거고 11 곱하기 x는 x를 11번 더한 거잖아요. 그쵸? 5번씩 6개씩 6개씩 양쪽에서 빼버리고 나면 5개 남지.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야? 아, x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좀 고추장스러운 이런 숫자는 봐서 정리를 좀 해줘야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빼기 6을 하면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빼기 6을 해줘야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1 빼기 6은 1 빼고 5 빼고 그래서 35. 그래서 x는 7.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건 뭐지? 사람수지, 사람수. 그죠? 얘는 사람수야. 우리는 그런데 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쪽에 구해도 해도 똑같아. 자, 11개씩 나눠주는 데다 해볼게요. 11개씩 7명한테 나눠줬더니 6명이 11개씩 7명한테 나눠줬더니 귤이 6개 남았어요. 이거지. 그러면 77에다가 6을 더하는 거죠. 77에 6을 더하면 83이 되겠지. 그쵸? 3 채워주고 3 남아서 83. 그래서 귤은 몽땅 83개예요. 검사를 해보고 싶으면 여기 옆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보면 돼요. 네. 6, 7에 42, 42에다 41을 더하니까 84. 딱 떨어졌죠? 네. 자, 이해가 이제 좀 됐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A의 3배와 B의 4배가 같을 때 A 대 B는 몇 대 몇인가요? 하는 문제네요. A의 3배, 그러면 이거 곱셈식인데, 그쵸? B의 4배, 그러면 얘도 곱셈식인데, 이 둘이 같을 때 B를 구하시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비례식의 성질,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식을 정리를 해봐야겠지. A의 세배라는 말은 A의 세배, A를 3번 더한 거라는 뜻이지. 세배는 곱하기니까. B의 4배, 이 둘이 어떻대? 똑같아. 그런 얘기야. 곱셈식이지. 응, 곱셈식을 이제 어떻게 할 거지? A 대 B로 바꿀 생각이지. 그런데 우리 비례식 배웠잖아. 지난주에도 배웠지. 자, B 곱하기 얼마는 그럼 이거 뭐지? 내항이라고 했지. 내항. 내항끼리의 곱은 A 곱하기 어떤 수 이거랑 서로 같아. 그렇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언제나 같다라는 거를 배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거꾸로 가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자, A 대 B는 A랑 곱해지는 3은 어디로 와? A랑 곱해지는 3은 외항으로 와야겠네. 그쵸? B랑 곱해지는 4는 내항으로 와야겠네. 이렇게. 끝났네. 그쵸?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미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배웠잖아요. 그걸 여기다 적용하면 되죠. 그런데 이 곱셈식을 해놓고 여기까지는 해놓고 이거를 비의 순서를 3대 4로 쓰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 그건 안 됩니다. 그쵸? 안 돼요. 그거는 비의 값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 그치? 음. A팀과 B팀이 축구 게임을 했어. 그쵸? 축구 게임을 해가지고 A팀과 B팀이 4대 3의 골을 넣었단 말이야. A팀은 4골을 넣고 B팀은 3골을 넣었어. 근데 이거를 3대 4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순서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이 B팀이 이기고 A팀이 징계돼 버리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랑 이거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순서도 B의 순서도 생각하지 않고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5번이 끝났네. 그쵸? 5번이 끝났구나. 우리 잠깐 쉬어야겠네.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에서 금방 또 만나요. 안녕.